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지금 저와 함께 방송을 공유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준우 배치께서 자꾸만 거절이 돼서 시간이 조금 더 늦었습니다. 왜냐면, 조금씩 방해 세력이 저는 그런 거를 특별하게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일이 지금 가끔씩 벌어지고, 페이스북이 안 된다든가,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소리가 전혀 안 들리나요? 이상한데. 소리가 안 들리면은 안 들린다고, 누가 하셨는데, 네네. 이 동영상 소리가 안 들린다고 누가 적으셨어요. 혹시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서 소리가 안 들리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긴 제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습니다. 이제 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지금 이제 좀 바꿨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나가 또 망가졌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지나치게 뭐를 좀 잘 많이 사가지고 다녀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를 갖고 있었던 게 다행입니다. 오늘 가서 추가로 몇 개를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5월 30일입니다. 예, 헬로. 예. 여기는 그 길에 또 제가 나와 있어서 여기 미국 뉴저지주의 메디슨이라고 하는 며칠 전에 와서 그저께죠. 제가 여기서 오전 오후에 2번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도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날씨도 좋고요. 오늘 또 다시 흐려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기 베테랑스 파크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그렇지만 다른 동네보다도 유별나게 좀 특별하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계신 이 비석이 6.25 전쟁을 추모하는 비석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옆에 이 나무들을 보시죠? 성조기가 이렇게 걸려 있고 이 나무마다 그 아래 비석처럼 조그맣게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 가족들이 미국을 지키다가 자유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그리고 peace and justice 그래서 정의를 지키다가 희생된 이 마을 사람들의 가족들이 자기 가족들 주로 자식들이 많았겠죠. 그런 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나무 밑에 그 병사들 이름을 넣어놓고 이렇게 식수를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이 곳곳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여기 특별하게 이제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소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걱정인데요. 잠깐만요. 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까? 소리가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좀 적어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자꾸만 조정을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적어 주셔야 되고요. 헬로. 여기 이게 바로 6.25 전쟁에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참전했다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비석입니다. 공통적으로 1950년 6월 25일에서 1955년 1월 31일까지라고 휴전협정 지나서도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포로 교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특별히 하나 또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시작하기 전에요. 여기는 개인의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6.25 전쟁사를 보면 사무엘 코센이라고 1926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이 사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1950년 10월 12일 날 사망을 했다고 나오네요. 아마도 그러면 그리고 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First Route는 Company C, 5th Cavalry USA, killed in action October 12, 1950, Korea. 이분이 이 전사한 후에 1951년에 포스마우슬릿 1951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의회에서 무공훈장을 받고 그랬는데 10월 12일이면 미 1기갑 사단이 있습니다. First Cavalry Division이라고 초창기부터 6.25 전쟁에 낙동강 전선에 들어와 있던 부대인데 1950년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할 때 국군 1사단, 국군 7사단, 미 기갑 1사단이 10월 19일 날 동시에 평양에 제일 먼저 입성한 부대거든요. 그래서 10월 10 평양 입성하기 한 일주일 전이면 황해도나 평안남도 제일 남단쯤에서 작전 중에 전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분은 이제 장교였죠. 대위였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중위 계급으로 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이 마을에서도 이렇게 미 의회에서 명예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기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잠깐 보여드렸고 바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공짜로 우리가 지금 갑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물론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절 그리고 국가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오늘을 만드는 분들 덕분에 오늘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중공군들 그리고 소련 지금 러시아죠. 그런 놈들의 만행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으면 결코 대한민국에 오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켜야지 그 다음에 지켜줘야지 우리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굶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한 뜻에서 이게 미국 곳곳에 이렇게 6.25 전쟁을 추모하고 하는 것을 제가 다행스럽게 요 가까운데 1시간 이내 거리에서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또 아주 이 시집가는 날 중창난다고 뭐 하여간에 제가 오늘 방송하는 줄 알고 여기에 또 나무 자르느라고 와서 가뜩이나 길가에서 차가 시끄럽게 지나다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 CBID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김정은 인간백정 혈통과 그에 붙어있는 세력을 날려버리는 길밖에는 없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문재인 종북좌익 주사파 세력이 김정은을 살려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진 것처럼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김정은 공산 정권이 살아있어야 정전협정과 휴전협정이라는 음모를 꾸밀 수 있고 그래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라는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길로 끌고 가야 한다는 자신들의 70년 된 꿈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 그러니까 제가 바빌론 유배에서 성경에 유태인들이 유배 갔다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 역사적인 그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의 강력한 CBID 정책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의지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날아가 버릴까봐 대한민국 문재인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 인사를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의 안재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 몇 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17년을 6.25 전쟁 이야기에만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 부친이 육사 7기 후반이십니다. 초창기죠. 1948년에 입대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6.25 전쟁 참전 용사로 저희 아버님이 육군 통신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찝차를 많이 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미군의 편제를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통신이 전쟁 관련 사진을 많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6.25 전쟁 관련한 생생한 현장 사진을 많이 보며 자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방 이후 6.25 전쟁 당시의 사진까지 미국 정부에서 구한 5만여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6.25 전쟁 관련 사진 자료는 가장 많이 컬렉션을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 육군이 시그널 코어 SC 그래서 즉 통신대가 사진을 전부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부친이 통신이시기 때문에 6.25 전쟁 사진도 많이 볼 기회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나이 들어서 알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군인 가족이라는 자비심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게는 숙명적인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2001년에 제 인생에 있어서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있었던 흥남 철수작전 당시 북한 피난민 14,000명을 구출한 미국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루 선장님의 장례 미사에 참석한 2001년 10월 14일 이후에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이 보여주었던 생명 구출에 대한 열정을 알리고 국가안보 교육을 위해 지난 17년을 한국에 나가 주로 거리에서 흥남 철수작전 이야기와 6.25 전쟁 당시 있었던 사람의 생명을 구출한 휴머니즘 이야기를 알리는 일만 해왔습니다. 이걸 보고 주로 아스팔트 부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공산사회 국가로 전복하려는 그들의 만행을 저지하지 못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전락되어 있는 제 모습에 좀 가끔 탄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아니고 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 흥남 철수작전, 그것도 메르디스 빅토리호와 연계된 역사를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인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흥남 철수작전 당시 바로 14,000명을 구출했던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나온 북한 피난민의 후손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겉으로는 미국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심지어 모레 6월 1일에는 이곳 선장님이 계시던 바로 그 뉴저지의 수도원에 기념식수까지 주미 대사와 뉴욕 총영사를 시켜서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본인의 부친이 도망쳐 나온 바로 그 공산주의 국가를 사모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간 백정 김일성 혈통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서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집단 노예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자신들마저 어떻게 컨트롤을 하지를 못해 절절매는 공산주의를 보면서도 열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제가 한국 사회에서 숱한 정치인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별것 아니더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국민을 선전선동으로 꼬셔넣어서 일단 자기들이 힘을 갖게 되면 모두가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정치인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이러한 부패된 행태를 바꾸려고 정치 이단아인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부패 세력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이유가 있고, 특히 집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행동할 때는 결코 정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인 일이 아닌 조직 간의 파워 게임을 할 때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공산 집단과 관련해서 벌이는 상식을 넘어서는 지나친 작태는 정말 누가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주제를 모르고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물탱이 미국 전임 대통령들 때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정책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BID와 함께 김정은 인간백정 혈통과 그에 붙어있는 세력을 날려버린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종북좌익 주사파 세력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을 살려주려고 그들을 정말 환장하게 좋아해서 그렇게 과연 행동을 할까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김정은 인간백정 혈통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산사회 국가로 만들기 전에 공산주의 체제인 김정은이 날아가게 되면 지난 70년간 자신들이 꿈에도 애절하게 그리던 공산사회 국가의 건설이라는 소망을 이룰 수 없기에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나라라는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건국하려고 했던 70년 된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언론, 사법, 경찰, 검찰까지 모두 다 장악을 했으니 이제 그 꿈을 완성할 단계에 왔는데 김정은이 날아가게 되면 대한민국을 공산사회 국가로 만들 자신들의 명분이 사라지기에 이렇듯이 발악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종북좌익 주사파 세력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정말 다 왔는데 이게 뭐야? 고지가 바로 저긴데 도대체 이게 뭐야? 정은이 이놈이 정말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 김정은을 만나면 얼싸안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은아, 너는 할 수 있어. 절대 망하면 안 돼. 네가 죽으면 우리도 죽어. 그런데 너 정말 뚱뚱하다. 끌어안기도 정말 힘드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청와대 종북좌익 주사파 세력이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김정은의 사기를 돋아주기 위해서 거의 발악을 하는 정말 상식을 넘어서는 이상한 행동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는 얘기지만 몇 가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핵의 complete,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함입니다.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dismantlement, 비핵화 아닙니까? 그것도 시간 끌지 말고 단기간에 일괄 타결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성사되기 전에는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앞질러 진행될 수는 없다라고 미국에서는 분명히 경고했지만 4월 27일 김정은과 만나서 은근슬쩍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버젓이 한반도에 더 이상은 전쟁은 없으니 전쟁 종식이라고 썰레발을 치며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은근슬쩍 끼워놓는 소리를 하고 있죠. 또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고작 서너 시간 만나고서도 김정은과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며 길동무라고 하며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좋아 죽는 사이인 양 무작정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 더군다나 그동안 김정은과 그 아래 똘마니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모욕적인 욕지거리를 들어왔는데도 그것도 참으면서 친구여 동무라는 소리까지 하는 것으로 참으로 기이합니다. 김정은 아래 똘마니들은 김정은이 날아가게 되면 그동안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학대하고 숱한 악행을 저질러 온 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몽땅 굴비 엮이듯 줄줄이 끌려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데도 그런 놈들에게 온갖 욕지거리를 들으면서도 참는 이유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자는 열망이 대단해서 그런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그만치 이들은 대한민국 공산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친구라는 말을 쓰면서 길동무라고 해서 굳이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쓰는 용어인 동무라는 말을 애써서 끼워 넣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전에 연출된 표현인 것이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좀 주변에 많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많이 초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라이브 옆에 페이스북에 거기 이렇게 눈 모양의 숫자가 쫙 올라가면 제 목소리가 업되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전에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데 둘째라고 하면 서러워할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면서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한 것도 결국 말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연출이거나 평상시에 자기들이 흠모하는 공산주의 수괴인이 얼마나 그렇게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도 없었는데 대북 심리전 용도인 대북 확성기를 모두 없애고 심지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로 오는 지역의 대전차 방어벽인 콘크리트 벽마저도 부수는 행위. 이런 반역적인 행위를 하는 데는 다른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이 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니 1975년 4월 월맹근 탱크가 사이공에 들어오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북한군 탱크가 들어오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서둘러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입니다. 김정은을 비방하는 대북 전단을 보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폭정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혹시라도 민중봉기를 일으키게 되어 김정은이 빨리 날아가게 될까봐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대북 전단 등을 보내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띄우기 위해서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 김정은을 똥돼지가 아닌 꽃돼지로 만들어 선한 이미지로 연출하는 거의 발악을 하는 수준으로 보이는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실행한 것도 아닌데 만천하가 알고 있는 세계 최악의 북한의 일권 실태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시도한 것이 아닌데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서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고 아주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아첨을 하는 행동.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삼겹살을 70%인가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높아졌고 기대도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제가 헛소리를 좀 해봅니다.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자 5월 26일 국군 통수권이라는 자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군 통수권을 이양하는 국가 방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느닷없는 월북을 해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인간 백정은 혈통을 만나 수작질을 하던 행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면서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회담이라고 하며 김정은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정신병과 다름없이 보이는 행동이 이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의 행동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문재인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에게는 북한에는 오로지 김정은 한 명의 인권만 있으며 집단 노예로 살고 있는 다른 2,500만 명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미북 회담을 애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 살자고 애걸하는 현상은 종교와 다름없는 주체사상이라는 요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인간 백정 혈통만이 잘 처먹고 잘 살던 자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로 시작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아니 그것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결국은 자기들 살자고 손을 들고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공산사회 국가로 만들어 한반도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이 오히려 그 북한 김정은 집단이 항복하려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준 미국의 도움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원흉인 양 몰아가려는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의 행태는 이미 전국적으로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직접 나서서 지난 4월 3일 제주도까지 날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제주 4.3 공산무장 폭동을 마치 나라를 살리자는 민중의 결기였던 양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버젓이 부정하지 않나. 심지어 1946년 10월 대구 10일 공산무장 폭동, 1948년 10월 국군 제14연대 여순 반란 사건까지도 미군과 연계되어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한 세력이었다고 몰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문재인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마저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산사회 국가를 꿈꾸는 자기들의 이상향처럼 만들려는 전초 작업을 다 해놓았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날아가고 북한이 해방되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 공산 정권이 살아있어야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라는 음모를 꾸밀 수 있고 그래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라는 명분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대한민국을 공산화 길로 끌고 가야 한다는 자신들의 70년 된 꿈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의 강력한 CBID 정책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의지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날아가 버릴까봐 대한민국 문재인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고 자기들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없게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저지르고 있는 만행으로도 충분히 드러나고
사회혁명 투쟁 세력의 선동선전술로 대한민국을 공산사회 국가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문재인 종북 좌익주사파 세력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희망세대인 중고등학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에도 바로 자신들의 70년 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워낙 악질적인 공산화 시도의 작태를 연일 벌이고 있으니 크게 놀랄 일도 아니지만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종북 좌익주사파 세력이 우러러 받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우상으로 받드는 자가 날아가게 되면 자신들마저도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첫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를 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정권이 세습 정권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문구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유엔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 북한이 남침을 하고 대량으로 공격을 했을 때 유엔이 인정한 나라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원했고 전 세계 91개국 독립국가 중에서 67개국이 나서서 지킨 나라가 대한민국. 바로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구절을 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유엔과 미국이 도와준 역사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이 이렇듯이 대한민국을 공산사회 국가로 만들기 위해 김정은 인간 백정을 지지하고 옹호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문재인 종북 좌익 주사파 세력이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교과서적으로 제가 늘 준비해 놓은 글이 있어서 함께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라시아 대륙이 온통 공산화 광풍에 휩싸일 때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나라이고 한반도 공산화를 목표로 북한 공산 정권이 일으킨 6.25 전쟁도 전 세계 67개국의 지원을 받으며 격퇴한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후 반공의 바탕을 두고 강력한 산업화와 온 국민이 하나 된 노력으로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으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민주화된 국가로 평가받음으로써 이제는 많은 나라가 닮고자 하는 롤 모델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산주의라는 탈을 쓰고 세계사적인 흐름을 외면한 채 유일 독재 체제 유지에 급급해한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은 발전은커녕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인권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 선전선동의 전술 전략에 말려들어 민주화 세력에 편승한 은밀하고 치밀하게 우리 속에 스며든 종북 좌익 주사파 세력의 활동이 형성되어 있고 그들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존재하였던 것이고 우리 국민은 이제야 그들의 정체를 목격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이야기 같지만 공산주의자들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테러를 가하려는 세력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문민정부 대통령 취임사에서의 표현은 얼핏 듣기에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는 한청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동맹은 한미동맹을 깨부수자는 소리이고 민족은 낮은 단계의 고려한 방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민정부의 교묘히 스며들었던 종북 좌익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것으로 그동안 정치인이나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러한 화려한 언어의 마술에 속아왔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검정 역사 교과서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내용을 가르쳐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거기에 전교조가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마치 민족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행동마저도 용서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건국하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내어 공산 치하에서 살게 됐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구해준 우리 선배들의 희생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의 도움의 역사는 헛된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따져봅시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민주투사들 뒤에 숨은 상당수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이나 그들에게 세뇌된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했다는 무서운 현실을 우리는 모르며 간과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들은 지난 20여 년간 역사교육과 국민윤리교육을 철폐하게 하였고 심지어 군과 안보기관에 무력화라는 저들의 전략으로 국가안보에 치명타를 주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다 뭉개버린 실정입니다.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은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발전시켜온 국가안보 세력, 산업화 세력, 심지어 민주화 세력마저도 모두 부정하여 국가안보 세력은 고립화시키고 산업화 세력은 매도하고 민주화 세력마저도 그들의 들러리를 서게 하고 만 것이 작금의 우리의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반공을 주장하는 세력은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세력이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에게 심지어 기성세대에게까지 스며들었고 공산체제에 동조하면서 국가 전복을 노리고 대한민국에 테러를 가하자는 세력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된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이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의 영향으로 스스로가 우리의 근현다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존재의 의미를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의 역사를 비아냥거리니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일본과 중국마저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뉴스가 연일 지면에 보도되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그들이 넘보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냥 보고만 일 수 있는
우리의 무지함을 떨치고 벗어야 나야만 할 때가 되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해서 부끄럽지만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이 있고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사형시키지 않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우리의 우방 미국이고 많은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인데도 민주화 세력에 편승한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의 집요한 공격과 파행적인 행동으로의 탄생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고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있고 미국이 우리와 혈맹이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불만 세력과 조직적인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의 치밀함을 직시하고 철저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키기 어렵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주인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야 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BID와 2,500만 명의 집단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출하는 길 외에는 정답이 없으며 결국 김정은 인간 백정과 그에 붙어 있는 세력을 날려버리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날아가 버리면 자신들의 70년 된 꿈이 다 날아가 버릴까봐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꼴이 된 지금의 상황이 대한민국 문재인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입니다. 오늘 끝내기 전에 6.25 전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한미동맹에 대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무자비한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공산군 측의 중국과 북한이 6.25 전쟁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휴전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이 성립되면 통일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믿었기에 어떠한 휴전협정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한다는 군사 지원과 경제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을 체결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약에 힘입어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조약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입니다. (2018년 5월 30일) 미국 뉴저지주 메디슨 참전용사 추모공원에서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의 안재철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당시 미 1사단의 이 1기갑사단의 장교로서 전사한 개인의 비석도 있는 그러한 추모공원이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그분이 바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이런 전국에 우리는 모르고 있는, 정작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이러한 많은 희생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모습에 너무도 죄송하고 고개 숙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도 6.25 전쟁 당시 희생된 많은 분들을, 그리고 국군으로, 경찰로 희생된, 나라를 지키다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70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70년 된 자기들의 공사나 꿈을 이루려고 하지만, 저는 바로 바빌론 유배가 유태인들이 돌아온 것처럼 70년 된 북한 주민의 해방의 때가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김정은 정권이 체제가 보장이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10일 날 북한에 억류됐다 돌아온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중에 한 분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드렸던 시편 126편의 1절에서 3절은 그냥 갑자기 예사롭지 않,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70년 된 공산주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과 70년 만에 유태인들이 유배해서 돌아온 것처럼 그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핵을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이 마음먹으면 그냥 제거하는 거잖아요. 왜 김정은과 그 나쁜 짓을 했던 일당놈들을 북핵을 제거하는 일로 살려줘야 되고, 걔네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억울하게 희생되고 밥을 못 먹는 정도, 사람답게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그런 일을 자행했던 놈들을 용서한다면, 북핵 문제를 포기하는 그놈들이 조건으로 해서 김정은과 그 집단을 살려준다면, 미국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두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거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종북자익 주사파 정권은 사람도 아닙니다. 북한 탈북자들을 돌려보내는 소리에 책상을 뒤집어 엎거나 한번 소위 말해서 김정은이 아구통 한번 못 날리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장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탈북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살려줘서 고맙다고 미국의 여기 수도원에다가 그 선장님 계신데 나무는 왜 심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수도원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재배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합니다. 나무 엄청 많습니다. 70만 평에. 시편 126 편의 1장 3절은 바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돌려왔을 때다가 다시 돌아올 때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거기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 시편 구절을 적어준 분은 자기의 의지로 이것을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일은 진정으로 이제 70년 된 그
그 억압에서 북한 주민들이 해방이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마어마한, 이게 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예방전쟁을 해서 김정은이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시편 126편 1절 3절 그분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줬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절실한 마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 자기한테 대통령 출마할 때 러닝메이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분한테도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es to Sion, we were like men who dreamed.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Our mouths were filled with laughter, our tongues with songs of joy.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Then it was said among the nations. 그때 문나라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filled with joy.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게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가능한 한 일반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휴머니즘 때문에 그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줄였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진정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해방이 오고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70년 역사와 같이 결국은 70년 된 공사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과 70년 만에 사람을 구출하자고 하는 그러한 해방전쟁,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억압받는 북한 주민을 구하려는 그러한 진정한 인류에 의한 해방전쟁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국 뉴저지주 메디슨에 있는 작은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